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텔러 유엠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유명 소설가인 마루야마 켄지 작가가 쓴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파격적인데요.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입니다. 소설가인 마루야마 켄지 작가는 한 노년의 작가로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대한 통렬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인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이다. 발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것을 찾아낼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을 위한 삶인지 죽음을 위한 삶인지가 뚜렷하게 갈린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학교나 가정에서는 진지하게 교육하지 않고 그저 슬쩍 훑고 지나갈 뿐이다. 그렇다고 우주만큼이나 광대하고 복잡한 뇌의 세계로 파고들어가 다양한 능력 중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찾는 것은 정글이나 사막지대 깊숙한 곳에 파묻혀 있는 미지의 고대 유적을 발굴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다. 있는 힘을 다해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타고난 재능을 찾기 위해 평생을 소비하는 자도 적지 않다. 지난한 일이라는 인식과 각오 없이 학업으로 매겨지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성적과 친구나 지인의 무책임하고 표면적인 평가, 아직 얼마 살아보지도 않고서 내린 결론, 거의 무의미한 자신의 취향 같은 것을 척도로 나라는 인간은 이 정도니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 때문에 실제로는 산처럼 많은 사실상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내던지는 젊은이가 너무 많다. 자신의 인생을 남의 것인 양 사는 것이 편해서 그렇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아까운 일은 없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하는 것을 꺼리고 싫어하는 것은 사람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고 자기 일을 타자에게 맡기는 꼴이며 인간으로 태어난 가치가 없다고 외치는 것이다. 약한 인간에게 유일무이하고 강력한 무기인 그 훌륭한 뇌를 그냥 썩히며 평생을 사는 자는 아니든 밖의 위기든 이겨낼 수 없다. 자립자존의 길을 개척할 수도 없으니 쉽지 않은 인생에 곧바로 짓뭉개져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계속 패배의 쓴맛만 보게 된다. 결국은 세상과 필요 이상 교섭하고 어리석은 자들끼리 서로 의존하는 식의 너저분한 인생을 살아 자기 고유의 운명을 사는 일 없이 세상을 뜨고 만다. 근대에 들어 사용하게 된 눈부신 과학의 발전이라는 말 때문에 마치 이 우주 구조의 대부분이 해명된 듯한 인상을 받기 쉬운데 실제 과학은 여전히 유치한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로 보면 겨우 몇 %를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아니 그 이하라고도 할 수 있다.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으면 그의 몇 배나 되는 수수께끼가 다시 출현한다는 사실에 그저 아득할 뿐이다. 즉 우리 무생명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기묘묘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다. 그런 우주와 마찬가지로 두뇌의 작용과 구조 또한 그로스테크할 정도로 불가사의하다.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파악해낸 사실 따위는 그야말로 하찮은 일부다.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많이 남아 뇌의 구조와 작용은 물론이요 활용 방법도 알 수 없다. 요컨대 자신을 스스로 단정하면 단정할수록 정답에서 멀어질 뿐 무슨 일이든 직접 부딪혀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다 도전해보라고 젊음이 있는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고민도 해보지 않았는데 거의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한 이미지만으로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류의 근원이다.
자신 속에 어떤 보물이 잠들어 있는진 아무도 모른다. 자신도 모른다. 그 보석이 하나뿐이라고도 할 수 없다. 몇 개가 숨어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대단한 것이다. 평생을 들여 그 보석의 원석을 갈고 닦을 수 있느냐에 삶의 진가가 있다. 그 외에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다. 그러니 이제 싫고 좋음이나 자기류의 해석은 모두 무시하고 온갖 일에 도전해보면서 자기 안에 소리 없이 숨겨져 있는 곤히 잠들어 있는 재능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새로이 발견하는 생의 목적과 직결되는 위대한 행위이며 젊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름 아닌 그것이다. 젊음이란 그 때문에 있는 것이다. 성적이든 싫고 좋음이든 타자와 비교해서 얻은 것이든 과거나 선배에게서 얻은 지침이든 이런 것은 모두 극히 일부의 판단 재료에 불과하다. 결코 전부일 수 없다. 한마디로 자신을 발견할 기회는 늘 변화하고 새로운 나날 속에 온갖 곳에 무진장하게 널려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심히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삶의 공식이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는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젊은이들은 확답을 찾을 여유 없이 기한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가슴이 짓눌리는 답답한 조직에 헐값으로 자신을 팔아넘긴다. 그런 행위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불 속에 내던져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고 정신의 생명이 끝났음을 뜻하기도 한다. 젊어서 이미 죽을 준비를 끝낸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자와 만날 일이 거의 없고 오래 눌러앉아 있어봐야 성취감은 털끝만큼도 얻을 수 없으며 불굴의 정신 따위도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제피 코스를 밟는다. 만성적인 무력감에 시달리다 원래는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충실하고 훨씬 더 변화무쌍했을 인생을 슬프고 처량하게 마감한다. 사람은 생각하기 위해 태어나고 생각함으로써 생명을 불태우고 생각하기에 존재의 의의가 있다. 이 확고하고 엄연한 진리를 묵살할 작정인가? 직관만 의지할 뿐 생각하기를 포기한 인간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셈이다. 해치고 들어가기 어려운 뇌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그 무한한 힘을 최대한 가동해 지울 수 없는 자아와 자아를 둘러싼 세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곧바로 지적인 기능은 쇠퇴해 결단나고 만다. 끝내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아주 당연한 자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또 세상과 떨어져 있고 진심이 변치 않는 성실하고 훌륭한 인물과 만날 수 없다. 따라서 경청할 가치가 있고 생각하며 살도록 도와주며 유익하고 위험에 찬 말과도 조우할 일이 없다. 인간이라면 생각하고 생각해 재능을 찾아야 한다. 또한 목표 중의 목표, 목적 중의 목적은 온 정력과 인생을 쏟아부어도 발전과 진보가 멈추지 않을 만큼 심오한 것이어야 한다. 게다가 아무도 발을 내딛지 않는 미지의 세계와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 번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에 발을 디딘 자는 거짓 삶과 진정한 삶을 구별할 수 있다. 나아가 수많은 사람이 혈안이 되어 추구하는 행복, 즉 단순히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허한 충만감 따위는 상대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한 마리 벌레로 여기지 않아도 될 만큼 위대한 목적을 지니지 못한 자는 평생 모순에 찬 고독에 시달리다 못해 고독을 사악하고 골치 아픈 적으로 돌려버린다. 유아론을 부정하다 지쳐 경제적 번영이라는 황량한 정원 한 구석에 웅크리고 만다. 인생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이다. 진정한 목적을 지닌 자는
타인과 교류하는 것을 성가셔한다.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가 생긴 순간 시간이 귀중해져 인간관계를 꼭 필요한 범위로 좁힌다. 고독하고 암담한 쪽은 그들이 아니라 타인과 맺은 끈끈한 관계를 끊지 못하는 목적 없는 인간들이다. 타인과 불필요하게 교제하면서 유난히 밝은 척하거나 오기를 부리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인간들이다. 만약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날 확고한 의미와 흔들림 없는 목적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사람은 그 의미와 목적의 노예가 되어 오히려 그것들을 잃고 말 것이다. 의미도 목적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즉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의지의 자유로움이 존중된다는 뜻이며 의지의 세계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요컨대 스스로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멋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영원한 암시인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렇게 멋진 조건과 권리는 없다. 그럼에도 귀찮다고 내던지고서는 타인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타인의 목적이 달성되느냐 마느냐를 팬의 한 사람인 양 성원하며 거짓 감동에 취한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흘려보내는 게으른 선택밖에 하지 않는 자는 태망과 기만의 독에 오염되는 악순환 속에 갇힌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찾는 데서 오는 기쁨도 모른다. 삶의 목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방기하고 고뇌를 위한 고뇌로 끝날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을 가기가 괴로워 그때그때 방종한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는 목적이라고 착각한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늘 변화하는 인생의 허망함이라 믿고 지적 변모를 꾀하기는커녕 태어났을 때보다 한층 격이 떨어진 처절한 패배자로 변해버린다. 그러고는 주위 사람들이 보내는 또는 자신에게서 배어나오는 연민에 빠져 목이 우는 소리로 슬쩍 이렇게 중얼거린다.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 네, 9장의 청춘, 인생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이다. 이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통쾌하게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그 작가님의 묻어있는 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